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별세를 했죠. 이재명 대표 어제 저녁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조문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조문길이 좀 순탄치 않았습니다. 이렇게 말이죠. 확인해 보시죠. 검찰 조사만 잘 봐주세요. 대통령님께 좀 어떤 좀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차 오는데 좀 비켜주시면. 조문 오셨으니까 뭐 위로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 전하셨을 것 같은데. 안면 인식장애 같지는 않은데 표정이. 자, 이제 그만. 인식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. 아, 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. 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. 네, 이제 병원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막 주변에서 뭐 좀 고함이 들렸습니다. 안면 인식 장애라는 단어가 등장했죠. 지난주 금요일 날 왜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.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법정에서 내가요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원래 사람들 잘 못 알아봅니다. 따라서 김문기 씨를 몰랐어요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안면 인식 장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안면 인식 장애를 꼬집은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사실은 정치인들 많은 분들을 뵈니까 일일이 그 기억이 못 미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다 해도 모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거든요. 잘 기억 안 나도 마치 잘하는 것처럼.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면인식 장애다 그러면 정치활동하기가 쉽지 않죠.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그 본인에 대한 사법적 여러 문제들은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문제니까 본인이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무고함을 밝혀서 돌아오도록 하고 당은 당대로 이제 분리해서 당의 앞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. 글쎄요, 장채고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저 안면 인식 장애라는 발언이 두고두고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제가 한편으로는 조문 온 사람에게 저렇게 또 소리치면서 항의하는 게 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정치인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라는 정말 얼토당토않은 황당한 해명을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로 인한 국민적 비판이나 공분은 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. 지금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안면인식 장애라는 변명이 나왔는데요. 이게 지나가다가 한두 번 마주치거나 잘 모르지만 단순히 사진 찍어준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저도 어디 행사장 가거나 지방 가면 사진 많이 찍어드리는데 저랑 사진 찍은 분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죠. 근데 고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표와 손발을 맞춰서 일을 했어요. 유동규 본부장의 말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도 여러 번 한 사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단식 농성할 때 김문기 전 처장이 보고하러 갔다가 보고 못한 그런 사진도 남아있고 결정적으로 그 호주 뉴질랜드에서 10박의 해외 연수를 같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? 세 명이서 골프도 반나절 동안 쳤고요. 이런 여러 누적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지지자 이런 수준에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제가 걱정되는 건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분들에게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서. 유가족들에 대한 이게 2차 아픔을 주는 걸 수도 있다. 실제로 지난 대선 경선 이제 본선 당시에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. 우리 아버지가 평생 성남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라면서 절규했었잖아요. 그 어린 아들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에 나오기까지 어떤 마음,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안면 인식장애 운운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고 계속 발뺌하는 게 그 아드님과 가족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이 고민을 좀 인간적으로 법리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해봤으면 합니다. 조 의원님. 네, 안면인식 장애라는 발언을 하고 이런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저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이거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, 굉장히 말을 가볍게 하고
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서슴지 않게 어느 단어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섬찟한 정치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. 마치 왜 군대 안 갔어? 그랬더니 나 여기 장애가 있어서 안 갔어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렸는데요. 예.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분의 조문을 갔을 때 주변에 몰려들어서 이렇게 소리치고 그런 모습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바람직하지 않다. 네, 예. 그런 모습은 자제해 주시는 게 맞고요.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분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했던 말의 핵심이 왜 자꾸 이렇게 안면인식 장애만 계속 언급하셨는가. 저는 거기에 서운함이 있었다고 봅니다. 예.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국회를 나와서 식사를 하러 어떤 건물의 밑을 내려가는데 조 의원님 하면서 저한테 저 아세요? 그러는 거예요. 우리 조 의원님한테 저 아세요? 네. 네. 제가 순간 모르겠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랬더니 제가 언제 뵀던 누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그때 뵀는데 이제 경황이 없어서 몰라 뵀습니다. 예. 정치인이라면요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다 하실 겁니다. 네. 그 상황에서 정치인이라는 업의 본질은요 무조건 그분을 끌어안아야 됩니다. 죄송하다고 하고 하여튼 그 순간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분을 내가 언제 봤지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고요. 네. 정치인에게 저 아세요라고 했으면 그분은 서운한 겁니다. 만나서 악수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은 것 같은데 예? 나를 몰라봤구나. 이래서 정치인의 역할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안면인식 장애라는 말을 함으로써 뭐 김문기 씨, 고 김문기 씨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굉장히 서운하게 했고 네. 그 윤기중 부친의 그 별세한 그 장례식장에 만나 있는 분들이 왜 안면인식 장애만 계속 언급했는지 예.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으로서 정치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꾸짖은 겁니다. 예.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늦지 않게 그 발언은 내가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라고 해명하시고 아마 사과하시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자, 아까 우리 조정원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대표님 이쯤 되면 그냥 물러나 주십시오.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.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한 명의 그 CBS의 논설위원장 김규환 위원장은 이 기자입니다. 이분은 본인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? 들어보시죠. 이재명 대표 지금 사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. 총선 공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사퇴도 그때 가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굳이 구속되는 게 이제 나쁠 건 없다.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당에 크게 불리할 게 없다. 이제는 뭐 자기가 탄압받는 모습으로 감옥 가는 모습도 나쁠 건 없다. 그리고 옥중 공천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공천까지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사퇴 의사가 1도 없다. 이재명 대표는 옥중 공천을 지난 3월에도 이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한 바가 있는데 어제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했어요. 이재명 대표 지금 사퇴 생각 전혀 없어요. 탄압을 받아서 감옥 가는 것도 나쁠 게 없고 구속되더라도 공천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뭔가 이 옥중공천이라는 네 글자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단어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는 심심치 않게 이 옥중공천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.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옥중공천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구속이 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. 사실 좀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이재명 대표가 4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. 내일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 쌍방울 관련돼서는 또 8월 안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많은 분석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를 소환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결국에는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영장 청구를 위해서 가는 수순일 것이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영장이 들어오게 되면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이 오게 됐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예. 사실 이런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